뭐? 이건 어느 게 아니라 비슷했어. 뭘 비슷해 내가 씨. 그 말해봐. 아니 근데 여기도 얘기하기 그렇다. 얘기해봐. 이거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나와. 나올 거냐고. 다 까. 여기 까야 돼. 다 까. 아, 웃기지 마. 안녕하세요. 특허그룹입니다. 오늘은 뭐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정해놨잖아요. 그쵸, 정해놨는데 얘기를 해야 아니까. 네. 한번 파트너 얘기부터 해봅시다. 파트너 얘기 해보죠 뭐. 파트너요? 얘기할 거 많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변리사로 일하면 고용으로 있다가 이제 뭐 팀장급 또는 이제 파트너 변리사 된다고 하는데, 그 파트너 변리사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수준의 그 올라설 수 있는지, 뭐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허사무소에 계속 있다 보면은 또 변리사는 뭐 결국엔 파트너라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업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로가 있는데. 진로. 뭐 아무튼 그 파트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있잖아.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환상이 있죠. 박이 환상 그 우리 업계 떨었잖아요. 환상 속에 그대였지. 그렇죠. 제일 처음에 어쨌든 저도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딱 처음에 뵙는 분이 뭐뭐뭐 파트너 변리사, 네. 또 뭐뭐뭐 대표 변리사, 네. 두 분을 뵀잖아요. 네. 와, 파트너가 뭐지 뭐? 대표? 되게 높은 건가? 그치, 뭐 대단한.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니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그쵸. 일단 수험생들하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갓 변리사 생활을 시작한 전연차 변리사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죠. 네. 파트너 또는 대표 변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리사님들이 실제 언론에 나오는 우리의 수입 정도, 그러니까 연봉 5억, 6억 막 이렇게 버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부터 일단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 보통은 그 뭐 회사에 지분을 가진 변리사, 네. 그게 파트너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회사로 치면 약간 이사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결부돼 있고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그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 월급은 네가 벌어라라는 취지가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고용으로 일할 때 연봉이 한 1억 정도에서 수렴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렴이 위로 쳤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맥스가 거의 한 1억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상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네. 뭔가 파트너로서 이제 레벨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단순히 연봉이 맥스 1억을 찍었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그 대표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분이 있는 파트너냐 아니면 지분이 없고 이름만 파트너냐, 그것도 이제 결국 그 내가 속한 그 사무소 대표의 의지에 따라 이제 달린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있는 파트너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없는 파트너였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독립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에 존재하지만 그냥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근데 뭐 회사 일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랑은 되게 성격이 좀 많이 다른 파트너로서 이제 일을 했었죠. 그렇죠. 일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분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급여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본 급여가 좀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익에 따라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 보너스 같은 거지 그냥. 그렇죠. 그렇게.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허사무소가 일을 해가지고 이익이 막 엄청나게 나면은 뭐 10%, 20% 지분 있는 게 큰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 1억이 나왔어. 그럼 그 중에 10% 나눠가지면 그냥 1,000만 원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분을 갖는다는 거는 그 회사에 어쨌든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가 굉장히 뭐 우량하고 좋은 회사면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뭔가 그 회사가 가치가 상승하면서 뭐 지분값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거기서 또 배당 수익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회사가 뭐 비전이 없다.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그 지분 파트너가 된다, 그리고 파트너가 된다라는 게 또 마냥 좋지만은 사실 좋은 거는 한 가지 있어요. 그냥 급여가 좀 많다는 거. 네, 어딜 가나 어차피 노동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트너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파트너 돼봤자 관리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실무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직렬적으로 한 개 하면 한 개 끝내고, 한 개 하면 한 개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면 빡세게 뭐 1년 뭐 한 달에 뭐 30개 쳐냈다, 20개 쳐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트너들은 단순하게 전화 오는 거 한 건 한 건도 만약에 건으로 세보면 한 달에 생각해야 되는 건들이 100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 빨개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트너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아니지. 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본다. 파트너 할 바에 나와서 개업해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하시는 것보다는 파트너가 될 만한 어떤 자기만의 자신감이 생기면 파트너 되는 것보다 그냥 나와가지고 개업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지분 없는 파트너 얘기를 해봐요. 어떤 식으로 급여 체계가 되어서 있었는지. 네. 보통 지분 없는 파트너 같은 경우는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을 수임해 왔다 한 100만 원짜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몇 프로를 이제 회사 관리비를 이렇게 떼주게 되어 있어요. 몇 프로? 대충 한 20-30% 정도는 이제 회사 관리비를 이렇게 떼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온 일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할 때는 뭐 또 그 일의 뭐 40-50%를 이제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사건만 받아서 내가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고객 자체를 제가 회사의 고객 그러니까 대표가 영업해온 고객을 내가 관리까지 하면서 일을 할 때는 물론 거기다 좀 더 플러스 알파 된 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쉴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업무량 조절을 하기가 되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실 저한테 선택을 하라 했어요. 네. 고용으로 연장을 할지 아니면 지분이 없는 파트너를 할지 해가지고 저는 고용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좀 싫어가지고 지분 없는 파트너를 선택해서 했었고 김별리사 같은 경우에는 바쁜 때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워라밸을 조금 챙겨가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일정의 기본급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아니, 기본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없어? 기본급은 어떻게 정하냐면 제가 이제 버는 그 돈은 제 명의의 이제 회사 통장에다 적립이 돼요. 그럼 저는 그거의 이제 사이즈를 보고 제 기본급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매달 그럼 정산서 같은 걸 써서 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매달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리스트 같은 걸 다 작성해가지고 보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기본급 좀 적게 설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이게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하고 한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나갔나? 네, 한 그 정도 나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좀 잘 이게 좀 돌아가니까 좀 올렸었죠. 네. 굉장히 전 이게 이상적이죠. 굉장히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면 저도- 내가 일이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는 그만이고. 그때는 좀 이렇게 적게 여유롭게 먹고. 해도 되고 나는 선택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나도. 왜냐면 돈만 놓고 봤을 때는 생산성,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회사 안 굴러가요. 이런 사람이 뭐야? 그 독립 재산 같은. 독립 파트너만 있으면 우리 그래도 돌아갈 것 같은데? 왜냐면 다 컨트롤 타워가 돈만 있어야 하는 돼. 거죠. 도안되는 일을 하려는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뭐 지분식 파트너 아니면 그냥 지분이 없는 뭐 팀장급 고용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독립재산 파트너가 좀 몇 개 있어야지 이 회사가 뭐 탈 없이 잘 굴러가는데 이런 독립재산 파트너가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더라고요. 본인은 개꿀띠 아니었어? 저는 완전 개꿀띠였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본인이 매니징이나 뭐 팀원 관리도 하는데 사실 팀원 관리하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거야. 이걸 얼마나 많이 벌어오느냐 이게 기본이고 네. 이걸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잘해야 되는 업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 됐든 뭐 인간관계가 됐든 그런 거는 플러스 알파의 기름치는 요인인 거지 네네. 뭐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진짜 쳐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만 있다 이 차 없는데 기름만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멋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튼 회사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네. 파트너에서 제일 좋은 거 차 뽑는 거 법인리스. 법인리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리스를 하나 했다가 갖고 나온 거잖아요. 좋아했잖아요. 솔직히 안 좋아했다. 나 그때 사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영상 올리세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때 형이 차키 볼 때 사진 표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기했잖아. 차라는 게 뭐 필수품이 아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파트너가 되면 좋은 거 그냥 차량 운행, 그냥 통신비. 법인카드 쓰는 거. 근데 요새는 근데 법인카드도 사실은 칼 같습니다. 그냥 함부로만 못 써요. 네. 뭐 출퇴근 자유롭고 출퇴근 좀 자유롭고 연차 없고. 연차가 없다는 거는 무제한이다. 근데 쓸 수 있으면 뭐 쓰는 거죠. 그렇죠. 돈 못 벌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차피. 돈 안 벌 거면 그냥 회사 안 나가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나갔죠 회사를 잘. 정리를 해볼 거는 사람들이 너무 직업적으로나 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연봉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로망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노동에만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네, 그게 그렇죠? 이게 뭐 절대로 그거를 가치를 폄하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노동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더하기의 인생보다는 곱하기의 인생을 추구하자.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법인 파트너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더하기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냥 뭐 연봉 받고요. 그냥 거기에서 뭐 돈 남으면 배당 받는 거고 아니면은 터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봉 어차피 다 더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변리사 후배들한테 선배님들한테는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후배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곱하기를 통해서 일을 그리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계속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없어. 있어요. 없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별력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안 가르쳐 줄 거지만 이걸로는 우리 나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명세서를 100만 원짜리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또 100만 원짜리 써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의미 더하기라니까 더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일을 해야지 사람이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네. 이거는 아무리 해봤자 네. 다 50고 100고라서 너무 네.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다. 네. 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네. 네네.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제 일 잘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일 잘하는데 그냥 그 구조 안에서 익숙해져서 네, 타성에 젖어서 있으면은 진짜 일하다 끝납니다. 진짜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생산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너 별거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죠. 네. 네. 그냥 명함에서 좀 훅까지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망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아무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업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